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밤 9시 45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폭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는데요. 8포인트 폭등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폭등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젯밤에 저 금요일 날에 문호신 장관하고 연준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졌다, 투닥투닥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부양책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어떤 중요한 것인데, 근데 둘이서 싸워서 부양책이 빠그라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 분명히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그 모든 악재를 쌩까버리고 다시 한번 콜옵션을 폭등시켰습니다. 콜옵션의 변동성이 지금 보시면 더 나왔죠. 콜옵션의 봉의 길이가 여기에서 훨씬 더 한번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 큰 그림들, 예를 들면은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떠한 큰 그림에는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락하느냐를 보고 이제 그 판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봐야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런 건 다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뭐 슈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품이라는 것이 뭐 이만큼 껴 있으나, 거품이라는 것이 이만큼 껴 있으나 어쨌든 본질은 뭐예요? 어쨌든 본질은 이만큼이나 결과적으로 거품은 거품이라는 겁니다. 거품의 사이즈가 이만큼이든 솔직히 대세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제 어떤 대세에 지장이 있으려면, 제가 얘기하는 금융위기가 오냐 안 오냐,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철회를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빠지느냐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처럼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은, 그렇게 빠지면 그 순간으로서 이제 위기는 끝이 나게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가 아니고 슬슬슬슬슬슬슬 빠지는 듯 안 빠지는 듯, 반등 줬다 빠지는 듯 안 빠지는 듯 하다가 계속 이렇게 자빠진다면은 상당히 하락의 목표치도 크게 나오고,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위기가 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 아무리 장대양봉 이렇게 뽑아져 나오고 제 아무리 폭등을 한다고 해서 하락 보시는 분들이 굳이 자기 의견을 굽힐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장대양봉 이거 하나가 나오나 두 개가 나오나 세 개가 나오나, 기본적으로 버블은 버블이라고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질은 버블이다. 거품이 이만하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더 세차게 올라봐야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더 크게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네가 여기서 더 올라봐야, 네가 여기서 앞으로 이 선 위쪽으로 오르는 부분은 네가 아무리 오르고 올라봐야 아래쪽으로 목표치를 더 크게 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깔고 또 시장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까?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뭐 사실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폭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만한 어떤 강력한 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께 거의 오늘 드릴 얘기는 다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코스피 선물 차트인데요. 자, 선물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올해에는 정말 슈팅이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슈팅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6월 달에 한번 나왔고, 예를 들면 8월 말에 한번, 8월 중순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사실 이러한 오버슈팅이 제가 맨 처음에 주식을 시작했을 때나, 아니면은 하여튼 제가 대학생 때나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이런 슈팅이 한번 나타나면 그 다음은 무조건 죽는 거였어요. 무조건 전저점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슈팅이 한 번만 나온다라고 해도 상당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보셨다시피 6월 달에 한번, 8월 달에 한번, 그리고 이번에 가장 강하게,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그 힘이 어디가 가장 강하냐고요. 6월 달에 슈팅이 강하냐, 아니면은 8월 달에 슈팅이 강하냐, 아니면 지금의 슈팅이 강하냐.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단연코 지금의 슈팅이 가장
지금의 슈팅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승 기간, 상승 폭, 외국인들의 수급, 뭐 동시에 뭐 어떤 원화 뭐 환율의 진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도, 삼성전자의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이 어쨌든 명백하게 가장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간 항상 이러한 오버슈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가장 확실한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영상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알아서 이런 지표들 찾아보시면서 알아서 어떤 기회를 노리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 녹화하기 전에 미리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월 8일이 고점이었거든요.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동그라미 지울게요. 여기 있는 6월 8일 요 장대 양봉이 나온 요 날이 지수의 고점이었어요. 요 날이 지수의 고점이었어요. 6월 오버슈팅의 고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지수가 결과적으로 이 오버슈팅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 변동성이 같이 올랐다고요. 같이 오르고 나서 그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8월 달에도, 여기도 잘 안 보이니까 같이 지우고, 8월 달에 고점이 나왔던 날이 8월 13일인데요. 8월 13일이 여기 있는 요 음봉 나온 날입니다. 좀 크게 합시다. 마우스도 잘 선택이 안 되고. 여기 8월 13일이 요 자리입니다. 여기 음봉 나온 날입니다. 요 음봉 나온 날. 이때도 같은 흐름이에요. 8월 13일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변동성이 폭발했고 한 3달 동안 박스권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는 그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쭉 올랐는데 어느 순간부턴가는 지금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변동성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거의 이유를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콜옵션이 과열됐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옵션의 양합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옵션의 양합이 높아졌다라는 얘기, 지금 상승했잖아요. 지금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옵션의 양합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콜옵션이 지나치게 많이 살이 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이미 콜옵션은 이미 비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비싸졌습니다. 그것도 완전 살이 똥똥하게 쪘어요. 이제 잡아먹을 때가 그렇게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당장 내일부터 콜옵션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어떻게 끝날지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콜옵션은 내일부터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이런 콜옵션의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도살장 가기 직전에 살이 통통하게 쪄있는 딱 그런 모습이죠. 이제 잡아먹으면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모르죠.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띄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콜옵션이 살쪄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가슴 아프더라도 인버스 이미 많이 물리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 리플들을 제가 안 보고 있는 건 아닌데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어디 좀 장중에 갔다 온다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리플을 좀 덜 달아드렸는데, 지금 약간 여러분들 리플들 분위기가 여기 이 순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8월달 중순쯤이 되니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인버스를 들고 계시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내심들이 사라지셔가지고 막 쌍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뭐 쌍욕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차단했고, 인간 같지 않은 분들을 많이 차단해버리고 다 내쫓아 버렸는데, 아무튼 지금도 분위기가 물론 이제 지금은 정말 차분하신 그런 분들만 남아서 다들 비교적 조용히 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때와 어쨌든 리플의 분위기들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정확하게 고점 나오기 하루 전날인가쯤에 한동안 차분하게 잘 보시던 분이 쌍욕을 받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딱 차단을 시켜버렸는데, 그 다음날부터 지수가 이렇게 사거래일 동안 폭등했던 기억이 정확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뭐 비슷하긴 비슷할 거예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6월달과 8월달과 다른 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게 심합니다. 그죠? 가장 오버슈팅의 폭이 커요. 가장 오버슈팅의 폭이 커. 이 얘기는 아래쪽으로도 먹을 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오버슈팅에서도 이런 특징은 분명히 나타날 건데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뭐 나스닥 상승을 분석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월봉을 보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여기 네모도 아직 안 지워지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슈팅을 줬던 구간에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슈팅을 줬던 그 첫 번째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여기 보이시죠? 이 현대중공업 월봉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르다가 딱 이 순간부터 해서 탁 꺾이면서 이렇게 각도가 가팔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변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는 결과적으로 다시 오버슈팅이 나왔던 그 첫 번째 자리까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보통.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 선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폭등했던 자리 보세요. 6월 달에 오버슈팅이 뭐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뭐 조금 관대하게 봐주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장대 양봉, 그죠? 여기 있는 양봉들, 여기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 2주 가까이 한 오버슈팅이 한 4, 5거래일 만에 결과적으로 상승했던 그 첫 번째 시작 지점까지 거의 되돌리지 않았냐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월 달에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죠? 8월 달에도 엄밀히 따지면 오버슈팅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고점을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슈팅이 시작되긴 한 건데요. 아무튼 얘도 보시면 거의 한 2주 가까이 상승한 것을 한 4, 5거래일 만에 되돌렸는데, 거의 뭐 여기 있는 이쪽 라인까지 되돌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에서 우리 11월 달에 폭등을 한번 살펴보자면,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고요. 얘는 11월 달에 이번 이 폭등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죠? 301에서 출발했어요. 301. 301.1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요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제가 뭐 상승의 목표치, 하락의 목표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 이 301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아래쪽으로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넥라인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뭐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어떤 파동상,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5파가 올라왔던 자리인데, 여기가 결과적으로 5파가 시작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붕괴시켜서 무너뜨리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1, 2, 3, 4, 5 상승이 끝나고 뭐 하락 ABC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스타트 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무너뜨리는 순간.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금 비관이 아니고, 지금 어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신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이렇게 오버슈팅을, 아래쪽으로 얼마나 주려고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주냐라고 하면서 신나게 쳐다보고 있어요. 대신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중에 뭔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날이 아니죠.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리플에도 써놨지만, 오늘은 안 빠진다, 오늘은 만약 빠지고 싶더라도 오후 3시 넘어서야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하루 종일 오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일 뭔가를 하냐?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분명히 제 생각에 내일도 고점은 높아질 거예요. 코스피 고점은 높아질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수요일, 목요일 뭐 이쯤에 인버스 베팅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결정이 나긴 날 건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내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내일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면은 수요일부터도 인버스를 잡아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내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회가 인버스 쪽으로 기회가 빨리 온다라고 해도 주 후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야, 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용히 구경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난 분할로 인버스를 해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솔직히 분할 이런 거는 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분할해도 분명히 먹긴 먹을 거예요. 분할해도 분명히 먹긴 먹을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할로 매수를 인버스를 매수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매수한다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야, 글쎄 어쨌든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느낌만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는 건데, 아무튼 저는 좀 기다려 볼 거다. 저는 좀 기다려 볼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콜옵션이 엄청났죠. 풋옵션은 뭐 마이너스 50% 이상 이렇게 다 죽었기 때문에 전광판 보면서 한번 볼까요?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은 콜옵션 쪽은 보시면 내가가 한 8, 90%에서 외가는 한 500% 이 정도까지 시세가 났고, 그리고 풋옵션은 내가가 한 4, 50%, 외가도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 움직였죠? 선물 지수가 8.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물 지수가 8.2포인트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덜 죽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변동성 지수가 오른 거죠. 더 이상 지수가 올라도 풋옵션이 잘 안 죽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죽긴 죽었습니다만은 풋옵션이 생각보다 좀 덜 박살난 것 같은 이유는 솔직히 마이너스 50% 밖에 안 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수 8포인트 올랐는데 반토막 밖에 안 난 이유는, 이게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아래쪽으로 대한 하방의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전 틀린 얘기도 아니고 완전 맞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원래 지수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지나치게 빠지면 반대쪽에 있는 옵션들이 대참사가 나야 되는데 대참사가 안 나요, 잘. 그 이유는 변동성이 커지면은 반대쪽으로도 얼마든지 한 번쯤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어서 반대쪽 옵션들이 잘 안 죽는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한국 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좀 재밌는 게, 오히려 이런 날 되면은 돈을 좀 빨리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돈들이 다 몰려가서 코스닥은 약간 돈을 빨리는 느낌? 코스닥 시장은 오늘 보시면 그 코스피가 오늘 시장 보시면 500종목 상승하고 300종목 하락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코스닥은 500종목 상승하고 700종목 하락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에 지금 돈을 좀 빨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앞으로 최소 3거래일 정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대략적으로 하락할 때 한 26거래일 정도 하락했고, 지금 현재 이제 오늘까지 해서 20거래일째 상승 중이니까 앞으로 많으면은 한 5, 6거래일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짧은 관점으로 보면은 9거래일 상승하고 6거래일 조정 주고 지금 7거래일째 상승 중이니까 한 2, 3거래일 정도 더 오를 수도 있거나, 그러니까 2, 3거래일 더 올라서 수요일까지 오르거나 아니면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계속 오르거나, 이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아무튼 코스닥 시장도 뭔가 한번 꿈틀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론 코스피가 저렇게 슈팅을 주니까 코스닥 얘도 아마 오늘 이렇게 슬슬슬 좀 덜 오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얘도 한번 위쪽으로 쏘아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뭐 인버스를 할 만한 때는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뭐 오늘 뭐 폭등했으니까 삼성전자도 뭐 67,500원이네요. 얘도 예전에 그 어떤 상승행자 이런 목표치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행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목표치가 찾거나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지금 거의 그 정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율 보시다시피 환율도 이게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오늘 원화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강한 원화 강세는 아닙니다만은 평상시에 비하면 좀 덜 떨어진 거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1115원, 여기 지워졌지? 1115.5원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고요. 이거 돌파한 차 가면은 위쪽으로 이제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잘 봐야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고점이 막 높아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어디선가 쌍바닥이 나오고 탁 하락이 멈춘다면은 거기서부터 대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어떤 뭐 파동 이야기 뭐 이런 거 오늘 많이 드렸죠. 뭐 상승 5파가 뭐 끝나고 뭐 하락 ABC가 뭐 거의 끝나가는 그런 지점에 와 있기도 하다. 뭐 나만의 방식으로 뭐 9번이나 빠졌다. RSI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이격도가 뭐 241선과의 이격도가 뭐 아주 역사적인 뭐 최저점에 근접했고, 뭐 주봉상 RSI가 어쩌고 저쩌고, 주봉상 볼린저 밴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드리면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들 다 복합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6월달, 8월달 상승과는 조금 달랐던 게, 그래요. 뭐 6월달하고 8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하고 8월달 같은 경우는 뭐 지수가 오버슈팅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의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남았었으니까, 뭐 주식시장이 아무리 오버슈팅을 줬더라도 쉬었다 가고, 오버슈팅 줬다가도 쉬었다 가고, 그리고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환율의 강세 목표치가 거의 다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시세의 어떤 대반전 이런 걸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환율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뭐 옵션이라든가, 어쨌든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복합적으로 이 연결하셔 가지고 본인만의 그림을 만들어 내셔서 다양하게, 그죠? 그래서 이걸 총 합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차분하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쫄거나 너무나 기뻐하거나 뭐 이럴 거 없습니다. 차분하게 어떤 신호가 오면 나는 카드를 내밀어 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허히 기다려 본다, 이런 생각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골 때리는 게, 참 하락할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사이클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아시아장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걸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미국 시장도 어떤 이런 사이클을 무시하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장도 방향성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선 어떤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S&P 같은 경우 뭐 어떤 상승 일자도 다 채우고, 지난주에 어떤 고점들을 다 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악재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빠져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하나,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슈팅이 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얘도 언제 또 아시아장 분위기 봐선 얘도 슈팅 걸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근데 얘가 오늘 예를 들어서 미국장이 슈팅이 걸려서 상승으로 쏜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한국장 갭상승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인버스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정도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국장이 지금 콜옵션이 비싸갖고 살이 피둥피둥 올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갭상승하면은 내일은 어떤 하방 쪽으로 짧은 찬스나마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원래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결과적으로 그 숫자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런 생각은 깔아 두시고요. 일단은 뭐 어떤 상승 일자나 이런 사이클은 다 끝나긴 끝났는데 라는 생각은 일단 머릿속에 깔아 놓으시고, 이후에 지금 사이클은 끝났지만 사이클 끝나고 나서 얘가 오히려 상승이 더 가속될지 아니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상승을 마치고 내려올지, 이런 부분은 오늘 밤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철저히 그냥 숫자로 놓고 판단하세요. S&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위쪽으로 더 올라갈 거면 최소한 3580이라는 자리를 돌파한 착에서 강하게 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아니다 내려올 거다라고 한다면 3530을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박스권으로 기어 내려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박스권 구간이 제일 애매하고 더러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다. 나스닥도 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여기가 더러운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 더러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12100과 11820 사이 이 더러운 박스권에 있으면은 방향성이 없는 거다. 이거 위쪽으로 빨리 돌파 한 짝 해야 더 위쪽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물론 나스닥은 여기서 12100을 돌파 한 짝 한다 하더라도 이 12500이라는 또 중요한 전고점 자리에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12100을 넘어가면 그나마 어떤 위쪽으로 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11820을 붕괴시키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보고,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장은 아직 뭐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즘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건데, 한국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증시이기 때문에 한국장 보다가 저녁에 미국장을 보면은 이 분위기에 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장이 겁나 강했으니까 미국장도 겁나 강할 거야 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보면은 미국장은 좀 배실배실한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미국장이 이제 자빠진 걸 보고 한국장을 딱 대응하려고 보면, 야 미국장이 배실배실 했으니까 한국장은 좀 자빠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한국장은 막 장대양봉 나오고 있고, 이게 온도차가 두 시장이 심하다 보니까 이 저 같은 불상사를 안 겪도록 이 마인드를 좀 리셋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한국 미국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서로 온도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한국장 보다가 오늘 미국장 보면은 또 분위기 다르고, 미국장보다 한국장 보면 또 분위기 다르고, 요럴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정도 보고, 달러 인덱스가 아무래도 이게 지수들이 이 한국장 이런 게 오버슈팅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달러가 여기 있는 중요한 저점을 깼습니다. 중요한 저점을 깨고 일단 내려오고 있어요. 굉장히 일단 안 좋은 모습이고, 이제 남은 자리는 여기인데요. 남은 자리는 전저점 여기인데, 솔직히 이 보시면은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이런 뭐 파동이나 뭐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버벅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얘가 버벅하지 않고 이제 얘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거나 뭐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일 텐데, 지금 한국장 원화 강세가 이렇게 내려가다 지금 일단 버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더 이상 아래쪽으로 못 쏘고 약간 버벅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과연 지금 원화가 앞으로 달러 인덱스를 따라서 더 꼬라박을지, 아니면은 달러 인덱스가 한국에 있는 원달러 환율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갈지, 정말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한번 정말 헷갈리는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어쨌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만큼 확실한 데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한치 앞이 안 보이지 오히려 잠깐 고개를 들어서 먼 산을 보면은 안개가 약간 걷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떤 큰 기회의 장에 와 있는 겁니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할 거 없이 그냥 이제 그 순수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가 같은 경우 요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좀 잘 보시고요. 유가도 오버슈팅을 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고이 죽을지, 이런 부분이 오늘 밤은 아니고 이제 이번 주 내에 결정이 나긴 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